어제 법무부에서 열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는 15일 속개될 예정입니다. 증인도 8명이나 채택됐는데 신문 과정에서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 측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대검입니다. 네, 어제 결론이 나오진 않았는데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측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윤 총장은 징계위에 관련해서 입장을 직접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징계위에도 고심 끝에 출석하지 않았었는데요.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징계위 절차가 부당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특별 변호인들이 징계위에 출석했고 징계위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시작해서 저녁 8시가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 네, 어제 징계위원회는 시작 1시간 만에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위해서 정회하기도 했는데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된 걸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징계위가 열리고서야 공개된 징계위원들의 면면을 두고도 윤 총장 측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감찰에 개입한 법무부 인사이거나 또 검찰의 적대적 견해를 밝혀온 외부 인사들이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거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징계위는 표결을 거쳐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기피 신청된 위원 중 한 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들의 기피 여부 표결에 참여한 뒤 위원직을 스스로 회피하면서 징계위는 4인 체제로 확정됐는데요.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스스로 위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기피 의결 정족수 충족을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직 징계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원 기피 신청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나왔는데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심재철 국장 자진 회피는 좀 예상이 되던 건가요? 기피가 예상됐다고 한다면 아니, 기피 신청은 당연히 예상이 됐고요. 특별 변호인 측에서도 사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기피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건 관련성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때 당시에 이제 대검에 계셨으니까. 네, 어젠 절차에 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사실상 징계 사유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오는 15일 징계위가 다시 속개되면 증인 신문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증인 신문이 열리게 되는데 어제 징계위에서는 증인 8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이 증인 8명을 신청했는데 징계위가 이 가운데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를 빼고 직권으로 심재철 검찰국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증인들 가운데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패싱을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류혁 법무부 감찰관, 또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부서 책임자였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채널A 사건 대검 지휘라인에 있던 박영진 부장검사 등은 참석할 뜻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손 담당관과 박 부장검사는 증인 채택에 대비해서 어제 법무부 청사에서 대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독직폭행 사건 당사자인 정진웅 차장검사 등 윤 총장과 대척점에 있는 증인들은 출석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법정 증인과 달리 징계위 증인은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는 15일에 속개되는 징계위에서는 출석하는 이들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징계 청구의 핵심 사유로 꼽히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위법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는 이날 의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채택된 증인이 많아서 한두 번 더 추가 기회를 열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임성호입니다.